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 연세가 많을수록 치아가 여러 개씩가 없는 경우 많죠? 많아요. 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가 한두 개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겠다 싶은데 그런 걱정이 많이 들죠. 네, 치아가 한두 개 정도 없을 때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여러 개, 그것도 대부분의 치아가 없는 상태라면 부담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금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치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많은 치아가 빠져 사용할 수 없을 때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틀니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경우인가요? 치과에서는 보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고정성과 가철성으로 나뉩니다. 이때 틀니는 이 중에 가철성 보철물입니다. 이 말은 보철물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다는 말이고 틀니는 부분 틀니과 완전 틀니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이런 틀니는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 고정성으로 수복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브릿지라든가 그런 걸로 수복이 불가능하게 긴 스팬이라든가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틀니로서 그 치아 수복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과용 임플란트가 개발하기 전에 예전부터 써왔던 오래된 치료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일하다가 또는 또 식사하시다가 틀니가 빠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틀니는 잇몸뼈 위에 잇몸을 감싸고 있는 형태의 치아 보철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치조골에 틀니가 감싸고 있다가 치조골이라는 거는 치아를 지지해주는 뼈인데 치아가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녹아내립니다. 처음에는 넓고 높은 치조골이 있을 때에는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점점 치조골이 높게 녹으면서 내면이 놀고 아프게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틀니를 수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잇몸뼈 안쪽에 재를 덧대거나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틀니를 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때 이때는 임플란트 2개나 4개를 식립해서 틀니를 지지해주는 보철물을 쓰게 되는 임플란트 틀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 뼈가 녹게 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치의와 상의하든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보통 생각하기를 나는 치아가 너무 없어서 틀니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였다면 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아래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걸 전체 임플란트 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양악 쪽에 양악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서 전체 임플란트 보철물을 하는 게 전악 임플란트입니다. 전악 임플란트는 환자의 뼈 양과 질이 충분해야 하고 임플란트를 뼈에 많은 수를 심어야 하는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분은 대부분 전신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주염이 심하다거나 이래서 더 악화돼서 더 심하게 치아가 빠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의과와 협진을 해서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사전 투약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틀니하고 전악 임플란트하고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잇몸이 좋지 않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전악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또 의술이 나오면서 네네. 이런 경우에 틀니하고 전악 임플란트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전악 임플란트가 더 좋은데 전악 임플란트의 4가지 장점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먼저
우수한 저장 능력입니다. 임플란트는 치근역할하는 임플란트 통해서 뼈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저작하기 때문에 자연치와 유사한 정도의 저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치라든가 뭐 고기라든가 다 드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틀니 쓰시는 분들은 가위를 갖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뭐예죠? 그러니까 제가 김치를 음식을 잘게 잘라서 잘라서 쓰는 경우 있기 음식을 때문에. 자르기 틀리로는 네. 불가능하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한동안에. 네. 두 번째는 심미성이에요. 그 외관상 자연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그리고 치아가 상실되면 잇몸 주위가 이렇게 함물이 되고 주름이 생기는데 이 전악 임플란트 하게 되면 함물이라든가 주름 같은 거를 개선을 하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예뻐집니다. 세 번째로는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니는 치조골이 녹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임플란트는 관리만 잘 된다면 자연치 정도의 영구적인 유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서는 그 구강 관리의 편리성입니다. 틀니는 빼서 닦아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면 되고 치실 사용하게 되면 구강 위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용이성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리해하세요. 뭐 이야기 들어보면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네, 틀니나 임플란트 당연히 임플란트가 장점이 많다는 거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예.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네. 맞습니다. 오셔서 좋은 것들은 아시는데 네.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 치료 비용을 대고 뭐 그런 자녀분들에 대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 나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싶은데 틀니를 해달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그 틀니를 하시고 뭐 한 몇 달 잘 쓰시다가 오셔요. 그래서 치아가 탈락이 되고 부착이 안 되고 말하다가 툭툭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임플란트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수고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조금 힘들지언정 처음에 임플란트를 해놓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비용이 발생이 안 되고 관리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더 나은 치료라든가 방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자녀분들이 걱정이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많고 뭐 지병이 있어서 임플란트가 네.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협정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사전에 상길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이나 치료라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기간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아까도 어느 이제 정도 임플란트 할 때. 네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진단과 뼈 양과 치료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박적 구조라든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수술의 성공 열쇠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그런 사전 문제를 제거를 하고 계획 세운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합니다. 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끼우기 전까지는 임시 틀니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뼈 이식도 하게 되고 붓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임시 틀니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실밥을 제거하는 2주 동안은 그냥 지나시고 실밥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본을 떠서 임시 틀니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하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하악은 4개월이라는 그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고려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상하 보철물이 제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는 시간이 6개월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길어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 임시 틀니를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이제 최종 보철물을 올리면 그때 가서 뭐 위아래 교합이 좀 달라진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건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틀니에 대한 교합은 치조골에 대한 교합이 아니고 치조골 제외한 우리 얼굴 형태의 골격뼈를 기준으로 해서 상악
교합에 맞춰서 교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교합하고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임플란트 심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치 교합하고 전혀 틀린 교합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르군요. 틀려요. 그리고 또 이제 임시 틀니를 처음 했을 때는 뼈 이식도 많이 돼 있고 좀 벌키한 상태에서 이제 교합을 만들다 보면 아무는 과정에서 뼈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약간 수축도 하게 되면서 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먹는 거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일정에 씹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씹는 노하우를 습득하셔요. 이렇게 씹으면 잘 씹히겠다 해서 계속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연치가 있을 때는 항상 일정한 방법으로 교합이 되는데 이 틀니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편한 쪽으로 교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그런 습관이 든 분이 최종적으로 그 전화 임플란트 보철물 하게 되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추라해보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과정이고 최종 보충물을 끼운 다음에도 여러 번 와서 조정하시고 맞는 쪽으로 유도하게 되면 그 과정은 좀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최종 보철물에 대한 교합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아까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임플란트 비용이 이제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으니까. 네. 보험도 네. 일정 부분만 네. 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학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네. 얘가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그 2개 안에서 이제 보험 적용되는데 문제는 치아가 없는 무치아 환자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틀니가 막 놀고 탈락되거나 그럴 때는 뭐 2개나 4개를 끼워서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임플란트 틀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2개 정도는 탈락 방지용이지 그걸로 뭐 이렇게 저작에 힘을 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임플란트 4개를 사용해서 최종 보충물을 만들어드리는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틀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덮는 부분이라든가 이 천장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4개를 심어서 그 위에 보철물을 올리는 형태인데 그 전학 임플란트처럼 단단한 재료는 쓰지 않지만 틀니 재료지만 그래도 완전 틀니보다는 비교 불가의 기능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구애를 받으신다 그러면 그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하이브리드 틀니를 좀 오랜 기간 뭐 사용을 하시다가 아니 이제 전학 임플란트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가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뭐 이제 그 적절하게 뭐 2개라든가 네. 이제 3개라든가 추가로 하게 되면 전학 임플란트로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는 살린 채로 추가하면 네네.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이거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쓸 수 없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통은 쓰고 싶겠죠. 살리고 당연히요. 싶겠죠. 당연히 쓰고 예. 싶고 뭐 저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치아들이 안 좋은 치조골 상태라든가 뭐 치주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세균들이 이쪽 임플란트 쪽으로 옮겨 붙어서 뼈를 녹인 상태고 그 세균들이 그 임플란트 표면에 묻게 되면 오염된 임플란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했을 때 염증이 없다거나 정확한 위치에 박혀 있는 임플란트는 사용하고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처삼촌이 다른 치과에서 전학 임플란트 하셨던 분이세요. 잘한다고 이제 가셔서 하셨는데 잇몸 상태도 안 좋았고 임플란트 위치도 정확한 위치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교합이 전치부 쪽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위에 10개, 아래 10개에서 실미되어 있던 분이신데 다 빼고 위에 6개, 아래 6개. 그러니까는 숫자도 적고 기능은 더 좋게끔 다시 만들어도 지금은 참 좋아하시고 편하게 잘 쓰시고 계십니다. 이런 걸 한번 치료를 계획하신 분들은 전문성이 있다거나 그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싼 치료비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저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 틀니를 이렇게 이제 오래 했을 경우는 풍시나 치주염도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들어가게 되나요? 네. 틀니를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치아가 많이 없거나 풍치가 이제 심해서 다 흔들려서 이제 오시는 분들인데 틀니를 할 때에도 치아를 뽑은 다음에 바로 본을 뜨는 게 아닙니다. 뽑았던 발치아들이 다 아물고 평평하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본을 떠야지 제대로 된 틀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뽑고 난 다음에 뼈 이식하는 일정이 기다리게 되면 거기에 뭐 4, 5개월 그리고 심고서 6개월 그러면 이제 1년 시간 걸리는데 이 6개월 정도는 우리가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라 보시고 이 정도 6개월 기다리고 뭐 60년 뭐 길게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초를 만들어 드리니까 그거는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겁니다. 네. 사실 임플란트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모든 과정이 끝이 날 때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네. 또 이 시기만 잘 이겨내면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올바른 관리가 뒤따라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치아가 망가지는 근본 원인은 치태 치석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관리를 잘 내가 못한다 그러면 치과 가서 스캔 해주세요 그러면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가서 치석 치태 제거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전신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당뇨병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치주염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치주염이 발생하면 급속하게 망가뜨리는 원인이거든요. 또 하나는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다 관리 끝난 다음에는 금연하십시오. 흡연 절대 안 됩니다. 얘기하고 전신 질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4개월에 한 번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석 제거하시고 이제 관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악 구치부 어금니하고요. 그다음에 잇몸뼈를 이렇게 상실했을 때 네. 이럴 때는 임플란트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 상악 구치부 쪽에는 상악동이라는 해박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하고 치조골이 있는데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치조골이 녹아내리면서 상악동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밀이 안 남습니다. 이 뼈 두께가.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수술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요. 그 무리하게 식립을 해서 뼈를 더 망치는 뭐 식립했다가 잇몸뼈가 안 좋아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본인 책임인 줄 아시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경험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치과 선생님한테 진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의료진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성질환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동 혈압계로 혈압을 재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재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살짝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집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또 병원에 가면 조금 긴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 혈압 재는 방법의 차이도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건 팔뚝 위에 감는데 집에서 재는 건 대부분 이제 손목에 이렇게 감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용 혈압계도 가능하면 팔 위쪽을 감싸는 형태를 사용하고 또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1, 2분 간격으로 2번을 재서 평균 값을 얻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전악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도 좋고요.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